한 나라의 운명, 아니, 한 지역 전체의 운명이 단 48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을까요? 여기, 도난당한 군함 한 척이 어떻게 중동에서 100년 넘게 이어질 분쟁의 방아쇠가 되었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 한 척이 세계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14년 영국의 한 조선소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작은 사건이 사실은 중동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1914년 7월 31일 아침, 말끔한 흰색 군복을 차려입은 500명의 오스만 제국 수병들이 부두에 서 있습니다. 3년을 꼬박 기다린 최신의 전함을 드디어 고국으로 가져가는 날이거든요. 그 설렘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 해군 장교 한 명이 나타나더니 협상이나 보상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날립니다. 이 배 이제 우리 영국 해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을까요? 사실 이 배는 그냥 평범한 군함이 아니었어요. 그 의미가 정말 남달랐죠. 오스만 제국 전역에서 여성들은 자기 금팔찌를 팔고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서 이 배를 만드는 데 보탰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한데 모아 만든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이 배를 빼앗아간 건 단순히 재산을 몰수한 게 아니라 제국 전체에 뺨을 때린 것과 같은 아주 깊은 모욕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이 배 한 척이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에게 이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을 처한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환자라는 정말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한때는 세 대륙에 걸쳐 위용을 떨쳤지만 계속된 전쟁, 특히 발칸 전쟁에서 유럽 영토 대부분을 잃으면서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였죠. 주변 유럽 강대국들이 언제라도 달려들어 이 거대한 제국을 조각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쇠퇴의 속도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19세기를 거치면서 영토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고 제국의 심장부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은 뭔가 반전의 계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근대화와 국력의 상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희망의 상징이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전함 술탄 오스만 1세였던 거죠. 이런 절차절명의 위기 속에서 1908년 청년 튀르크 혁명으로 새로운 피가 수혈됩니다. 이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지도부였는데 특히 전쟁 장관이었던 엠베르 파샤 같은 인물들은 제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어떤 위험한 도박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침 유럽 대륙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이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은 연합국,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쪽에 더 기울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연합국에는 수백 년 동안 흑해를 두고 쌓아온 숙적, 러시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국이 저지른 바로 그 행동이 이 선택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운명을, 아니 중동의 미래를 결정지은 단 48시간. 영국의 충격적인 결정과 그 틈을 파고든 독일의 기막힌 한 수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시점, 타이밍이에요. 처칠이 이 명령을 내린 게 7월 31일인데 이때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무려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에 참전도 안 한 중립국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단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오스만의 재산을, 그것도 그냥 재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그 배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건 뭐 오스만 입장에선 명백한 뒤통수, 완전한 배신이었던 거죠. 오스만 제국 전체가 분노와 무력감으로 들끓고 있을 때 독일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강탈 소식이 콘스탄티노플에 전해지자마자 독일은 정말 영화 같은 반격 카드를 준비하죠. 영국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독일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영국이 배 두 척을 빼앗아간 바로 그 순간 독일은 자국의 최신의 전투 순양함 괴벤과 경순양함 브레슬라우를 콘스탄티노플로 급파해서 오스만 해군에게 선물로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다른 한쪽은 그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오스만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지는 불보듯 뻔했죠. 독일의 이 선물은 그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게 정말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영국이 배를 빼앗자마자 반연합국 여론이 폭발했고요. 단 이틀 뒤인 8월 2일 전쟁 장관 엠베르 파샤는 총리도 모르게 독일과 비밀 군사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 군함들이 오스만 해군 깃발을 달게 되면서 사실상 독일의 칼이 제국의 심장부에 꽂힌 셈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점은요, 오스만 제국을 전쟁으로 끌고 간 이 마지막 행동이 사실 오스만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독일인 제독이 오스만 함대를 이끌고 선전포고 없이 그냥 러시아 항구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제국 내 온건파들은 손쓸 틈새 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거죠. 말 그대로 제국이 전쟁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전쟁이 제국을 선택해버린 셈입니다.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중동의 복잡한 지도,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분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적이 된 순간 연합국은 더 이상 제국의 영토를 존중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서 중동이라는 거대한 케이크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웠죠. 그게 바로 악명 높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민족, 종교, 역사는 그냥 완전히 무시한 채 지도 위에다 자를 대고 그냥 선을 쭉쭉 그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라크와 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로 그때 그어진 인위적인 국경선에서 태어났고요. 영국은 전쟁 자금이 필요해서 팔레스타인을 두고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계속되는 중동의 모든 불안과 분쟁,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시점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헤드라인들이 바로 100년 전 결정의 직계 후손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처칠이 그 배를 빼앗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중립을 지켰다면 지금의 중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가 얼마나 사소한 우연과 필연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설계도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100여 년 전 영국 부두에서 도난당한 전함 한 척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